역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과거를 바꾸면 미래도 바뀌지만 그 미래가 바뀌면 다시 과거를 바꿀 수 없게 되고 그럼 미래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아주 현기증 나는 상황이죠. 이쯤 되면 물리학자들이 평행우주 이론과 함께 등장합니다. 즉 여러분이 과거를 바꿨다고 해서 자신의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새로운 타임라인이 생성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벤져스가 버지라는 겁니다. 테세우스의 배 역설. 당신은 지금 아주 오래된 배 테세우스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폭풍도 지나고 해적도 만나고 바다 괴물한테 밟히고 거친 바다를 오래 버텨낸 이 배는 이제 난파선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래서 선원들은 망가진 부품을 하나씩 교체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교체하다 보면 어느새 이 배에는 처음 부품이 하나도 안 남게 되죠.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배, 우리가 알던 테세우스의 배가 맞을까? 그런데 만약 교체한 오래된 부품들만 따로 모아서 다시 배를 만들었다면? 자, 이제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처음 이 테세우스의 배를 계속 리폼한 지금의 배? 아니면 원래 부품으로 만든 복원판? 이게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테세우스의 배 역설입니다. 정체성이란 게 모양이냐 기능이냐 기억이냐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는 거죠.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기능 중심, 배가 여전히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같은 배다. 다른 하나는 정체성 중심, 그게 어떤 모습이든 내가 배라고 인식하면 그건 계속 배다. 이발사의 역설. 한 마을에 밥이라는 유명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면도 실력은 날카로운 가위처럼 완벽해서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밥에게 턱을 맡기고 싶어 했죠. 하지만 밥에겐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들만 면도한다. 즉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은 밥이 면도해주고 스스로 면도하는 사람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시스템 같죠? 그런데 어느 날 밥이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나도 면도를 해야겠는데? 잠깐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밥이 스스로 면도한다면 그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므로 규칙 위반. 그럼 안 하면 이제 그는 스스로 면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 규칙에 따라 밥 본인이 밥에게 면도받아야 하죠. 그런데 밥은 자기 자신을 면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 면도를 해도 규칙 위반, 안 해도 규칙 위반. 완벽하게 꼬여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발사의 역설. 한마디로 규칙을 지키면 규칙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집합의 문제로도 불립니다. 수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걸 발전시켜서 러셀의 역설이라는 더 큰 논리 문제로 확장했죠. 원칙과 논리에 갇혀서 고통받지 말고 턱수염 좀 기르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논리보다 삶이 더 복잡하니까요. 더미의 역설. 어느 날 바닷가에 앉아 멍을 때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래알 개수를 세어볼까? 그래서 열심히 주워 모은 모래 더미를 세어보니 딱 만알이네요. 좋아, 이건 확실히 모래 더미다. 그런데 시간이 남아도는 바람에 모래알 하나를 툭 빼봅니다. 그럼 9,999개. 여전히 더미 맞죠? 하나 빠졌다고 큰 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 뺍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모래 더미가 아닌 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더미의 역설입니다. 모래 더미 역설 혹은 점진적 변화의 역설이라고도 하죠.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게 계속 누적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예요. 이 역설은 우리의 성장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갓난아기에서 어른이 되지 않죠. 조금씩 키가 크고 말투가 변하고 생각이 깊어지며 어른이 됩니다. 근데 대체 언제부터 어른일까요? 첫 월급 받았을 때? 혼자 밥 먹을 때? 아니면 처음 맥주를 마셨을 때? 결국 더미의 역설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 그건 언제 진짜 변화가 되는 걸까?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점 없이 우리 인생은 조금씩 천천히 모르게 바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어른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래 한 알 한 알이 쌓여야 진짜 더미가 되듯 당신도 그렇게 조용히 변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전능의 역설. 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주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죠. 말 그대로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철학자 하나가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자신도 못 드는 바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약 예스라고 하면 그는 그 바위를 못 드는 존재, 즉 전능하지 않은 신이 됩니다. 하지만 노라고 하면 그건 곧 못 만드는 게 있는 신, 즉 전능하지 않은 신이죠. 결국 이렇게 되죠. 만들어도 문제, 못 만들어도 문제. 그야말로 신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논리의 함정. 이게 바로 전능의 역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무한한 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리적으로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에는 그 모든 것 안에 자기 모순적인 행위도 포함되죠. 즉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용의 역설. 당신은 아주 평화롭고 열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넌 파인애플 피자 좋아한다고? 와, 존중해. 뭐? 민트 초코를 좋아한다고? 그래도 네 선택을 존중해. 모두가 서로의 취향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누구나 환영받고 어떤 생각이든 표현할 수 있는 세상.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모두를 받아들이는 사회에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회는 매주 마을 잔치를 엽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만든 음식을 가져오고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고등어 탕후루를 가져옵니다. 이딴 음식은 입에도
되고 싶지 않아. 근데 자유니까 먹게 두자. 그렇게 놔두다 보면 이상한 음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결국 정상적인 음식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관용의 역설입니다. 너무 관용적이면 믿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